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손으로 종아리 뒤쪽 근육을 만져보세요. 살짝 눌러보십시오. 딱딱하게 느껴지십니까? 발가락을 쭉 펴면 쥐가 나십니까? 이제 일어서서 몸을 일으킬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확인해 보세요. 중심을 잡아야 합니까? 심장이 잠깐 멎는 것 같습니까? 이 질문들 중 하나라도 그렇다고 답하셨다면 여러분의 몸은 너무 늦기 전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시하는 경고를 비명을 지르며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강남에서 68살 여성이 새벽 4시에 화장실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녀는 혼자였습니다. 남편이 30분 후에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은 갑작스러운 부정맥 때문에 심장이 멈췄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족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녀의 칼륨 수치가 너무나 위험할 정도로 낮아서 심장 근육이 리듬을 유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심장마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몇 달 동안 조용히 쌓여온 미네랄 위기였습니다. 저는 최태양 박사입니다. 저는 지난 18년 동안 서울과 부산의 임상센터에서 미네랄 대사를 연구해 왔습니다. 저는 지금 73세이며 의사들이 설명할 수 없었던 급성 심장 사건, 원인 불명의 근육 약화, 만성 피로에 대한 11,000건이 넘는 환자 사례를 검토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칼륨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나나를 먹으라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영양제를 먹으라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여러분에게 타이밍이 전부라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아침 9시와 저녁 7시에 칼륨을 같은 방식으로 흡수하지 않습니다. 매일 단 한 번, 4시간의 시간대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의 세포문이 활짝 열리고 칼륨이 근육세포, 심장조직, 신경섬유로 평소의 10배 속도로 쏟아져 들어갑니다. 이 시간대를 놓치면 여러분은 노력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닫힌 용기에 물을 붓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60세 이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숨겨진 칼륨 결핍을 안고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갑자기 느끼기 전까지는 느끼지 못합니다. 밤에 깨우는 다리 경련, 일어설 때의 어지러움증, 나이 탓으로 돌리는 머릿속 안개, 어떤 약을 먹어도 계속 오르는 혈압. 이것들은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모두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세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조용한 미네랄 위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료계는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비싼 시술도 없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이 드는 처방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과 나누려는 것은 생체 리듬 생물학, 즉 여러분의 몸이 태어날 때부터 따라온 자연스러운 리듬에 기반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코르티솔은 매일 특정 시간에 떨어집니다. 그럴 때 알도스테론 활동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바로 이 순간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황금 시간입니다. 그런데 90%의 사람들이 정확히 잘못된 순간에 칼륨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저에게 환자가 한 분 있었습니다. 인천에서 오신 70일 세박 씨라는 남성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제 병원에 오셨을 때 한층 계단도 쉬지 않고 오르기 힘든 상태였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매일 밤 쥐가 났습니다. 그분은 2년 동안 매일 아침 식사와 함께 칼륨 영양제를 먹어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년 동안이요. 그런데 나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졌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한 가지만 물었습니다. 몇 시에 드십니까? 그분은 아침 7시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즉시 왜 효과가 없는지 알았습니다. 저는 단 한 가지만 바꿨습니다. 시간입니다. 3주 안에 박 씨는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오시며 쉬지 않고 4층 계단을 올라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밤에 쥐가 나는 것도 사라졌습니다. 기력이 돌아왔습니다. 같은 영양제, 같은 용량, 다른 시간.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께 가르쳐 드릴 것의 힘입니다. 앞으로 몇 분 안에 저는 여러분의 몸이 생물학적으로 최대 효율로 칼륨을 흡수할 준비가 되는 정확한 4시간의 시간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형태의 칼륨이 효과가 있고 어떤 형태가 완전히 쓸모없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섭취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낭비하게 될 3가지 보조인자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황금 시간을 찾기 위해 스스로 몸을 테스트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코르티솔 패턴에 따라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심장, 근육, 뇌, 이 모든 것들이 이 미네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수년 동안 잘못된 시간에 그것을 공급해 왔습니다. 매일 밤 소변을 보기 위해 3번씩 일어나십니까? 단 한층 계단만 올라가도 다리가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지금 당장 종아리 뒤쪽을 만져보세요. 세게 눌러보십시오. 그 이상한 팽팽함,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미묘한 경련이 느껴지십니까? 제 말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 무서운 사실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방금 느끼신 그 감각은 여러분의 세포가 질식하고 있다고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몇 달, 어쩌면 몇 년 동안 이 경고 신호를 무시해 왔습니다. 제 이름은 최태양 박사입니다. 저는 여기 서울에 있는 임상영양사이며 지난 18년 동안 미네랄이 인체를 통해 어떻게 이동하는지 이해하는 데 제 삶을 바쳤습니다. 저는 삼성의료원과 아산병원에서 4,000명이 넘는 환자들과 함께 일했으며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과 나눌 내용은 칼륨 보충에 대해 여러분이 들어온 모든 것에 반하는 것입니다. 지난 겨울 박 씨라는 73세 여성분이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대기실에서 제 진료실까지 거의 걸어올 수 없었습니다. 딸이 내내 그분을 부축해야 했습니다. 박 씨는 2년 동안 매일 아침 칼륨 영양제를 먹어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꼬박 2년 동안이요. 의사가 처방해줬습니다.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근육 약화는 계속 악화됐습니다. 혈압은 여전히 위험할 정도로 불안정했습니다. 그녀는 너무 심한 다리 경련으로 깨어나 고통의 비명을 질렀고 온 가족을 깨웠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칼륨을 몇 시에 드시나요? 그녀는 아침 7시, 아침 식사 직후에 먹는다고 했습니다. 병에 적힌 대로요. 그 순간 저는 왜 그녀의 몸이 그 미네랄을 전혀 흡수하지 못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건강보조식품 회사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생체 시간대가 있습니다. 매일 특정한 4시간 동안 우리 세포가 칼륨을 흡수하는 능력이 10배나 높아지는 시간입니다. 10배입니다. 조금 나은 정도가 아닙니다. 적당히 개선되는 것도 아닙니다. 10배나 더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대는 아침이 아닙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떨어지고 알도스테론 활동이 하루 중 최고조에 달할 때 일어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시간대는 오후 4시에서 저녁 8시 사이에 열립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하루 종일 일, 걱정, 단순히 깨어있는 것만으로도 높아져 있다가 마침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코르티솔이 떨어지면 알도스테론이라는 또 다른 호르몬이 우세해집니다. 알도스테론은 우리 몸의 칼륨 조절 담당 호르몬입니다. 이것이 세포막의 이온 통로를 제어합니다. 이 통로들은 문과 같습니다. 알도스테론 활동이 최고조에 달하면 이 문들이 활짝 열립니다. 칼륨이 근육세포, 신경조직, 심장 근육으로 직접 쏟아져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 6입시에 칼륨을 복용하면 코르티솔이 당신을 깨우기 위해 급증할 때 그 세포의 문들은 꽝 닫혀 있습니다. 칼륨은 소화관에 머물러 있습니다. 대부분은 3시간 이내에 신장을 통해 배설됩니다. 세포는 그것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당신은 말 그대로 돈과 건강을 변기에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박 여사의 복용법을 즉시 바꿨습니다. 같은 칼륨 보조제, 같은 용량, 하지만 저녁 5시 30분, 저녁 식사 90분 전에 복용하라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그녀의 야간 경련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3주 만에 그녀는 도움 없이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딸은 어머니가 혼자 계단을 오르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운도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몸이 마침내 필사적으로 흡수하려고 했던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포 생물학은 정확한 일주기 리듬으로 작동합니다. 모든 미네랄, 모든 비타민, 모든 영양소에는 최적의 흡수 시간대가 있습니다. 칼륨은 그 중에서도 가장 시간에 민감합니다. 이제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설명할 내용은 칼륨 복용에 대해 당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18년 동안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미네랄 흡수를 연구하면서 제약회사들이 절대 당신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았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칼륨이 다른 어떤 시간보다 10배 더 효과적으로 흡수되는 정확한 4시간의 시간대가 우리 몸에 있습니다. 이 시간대를 놓치면 돈과 건강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몸속에서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24시간 시계로 작동합니다. 이것은 신비로운 것이 아닙니다. 순수한 과학입니다. 세포에는 이온 통로라고 불리는 작은 출입구가 있으며 이 통로들은 코르티솔과 알도스테론이라는 두 가지 특정 호르몬에 따라 열리고 닫힙니다. 코르티솔이 떨어지고 알도스테론이 상승하면 이 통로들이 문처럼 활짝 열리고 칼륨이 근육세포, 심장조직, 신경말단으로 직접 쏟아져 들어갑니다. 이것이 칼륨 흡수의 황금 시간입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아침 식사와 함께 칼륨을 복용하면 코르티솔 수치가 절대 최고조에 있습니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이자 각성 호르몬입니다. 그리고 코르티솔이 높으면 말 그대로 칼륨이 세포로 들어가는 것을 막습니다. 미네랄은 그저 소화관에 머물러 있다가 신장에서 처리되고 3시간 이내에 대부분을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돈을 변기에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오후 4시에서 밤 8시 사이에 우리 몸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코르티솔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정확히 같은 시간에 부신이 알도스테론을 분비하는데 이것은 칼륨과 나트륨 균형을 조절하는 호르몬입니다. 이 저녁 시간대에 코르티솔이 낮은 상태에서 알도스테론이 최고조에 달하면 세포 이온 통로가 최대 용량으로 열립니다. 이때 칼륨은 단순히 흡수되는 것이 아닙니다. 10배의 효율로 시스템에 쏟아져 들어갑니다. 저는 강남에서 온 68세 박 여사를 치료하면서 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새벽 2시에 심한 다리 경련 때문에 잠에서 깬다고 제 병원에 왔습니다. 그녀는 이미 매일 아침 다른 비타민과 함께 칼륨 보조제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매일 200mg을 복용하고 있음에도 칼륨 수치가 경계선상으로 낮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즉시 아침 복용을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대신 저녁 5시 30분, 저녁 식사 30분 전에 정확히 같은 용량을 복용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경련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2주 만에 혈중 칼륨 수치가 최적 범위로 올라갔습니다. 같은 용량, 같은 보조제, 다른 시간. 그녀의 세포 흡수가 극적으로 증가하여 마침내 수면 중 고통스러운 근육 경련을 예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칼륨 비축량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녁 시간대가 효과적인 이유는 우리 몸이 야간 세포 재생을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수면 중에 근육이 재생되고 심장 박동이 안정되며 신경계가 재설정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는 엄청난 양의 칼륨이 필요합니다. 4시에서 8시 저녁 시간대에 칼륨을 복용하면 이 중요한 미네랄을 몸이 가장 필요로 할 때, 그리고 세포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정확히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칼륨을 소량의 천연지방과 함께 복용해야 합니다. 견과류 한 줌, 아보카도 반 개, 또는 올리브 오일 한 티스푼도 좋습니다. 지방은 알도스테론 활동이 최고조일 때 칼륨을 장관에 머물게 할 만큼만 소화를 늦춥니다. 지방 없이는 칼륨이 통과하여 너무 빨리 먹으면 타이밍의 이점을 잃게 됩니다. 이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거스르지 않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후 4시에서 8시 사이에 소량의 건강한 지방과 함께 칼륨을 섭취하세요. 이것을 2주 동안 꾸준히 하시고 몸의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이제 여러분,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밝힐 내용은 칼륨에 대해 여러분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칼륨이 여러분의 몸에서 효과를 발휘하는지 아니면 실패하는지를 결정하는 세 번째 중요한 요소는 의사의 90%가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세포가 실제로 이 미네랄을 받아들이기 위해 문을 여는 정확한 시간대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18년 동안 저는 매일 칼륨 보충제를 먹었지만 전혀 개선을 보지 못한 수천 명의 환자들을 연구했습니다. 그들의 근육 경련은 계속되었습니다. 혈압은 위험할 정도로 높게 유지되었습니다. 에너지 수준은 바닥에 머물렀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칼륨을 먹은 시간이 최악의 시간대였기 때문입니다. 세포 수용체가 완전히 닫혀 있을 때였던 것이죠. 이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24시간 리듬으로 작동합니다. 특정 시간대에는 세포가 깨어 있고 배고파서 미네랄을 흡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간대에는 같은 세포들이 단단히 잠겨서 여러분이 주는 모든 것을 거부합니다. 은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새벽 3시에 도착하면 금고가 봉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돈은 밖에 놓여 있고 쓸모없고 낭비됩니다. 중요한 시간대는 늦은 오후, 구체적으로 오후 4시에서 8시 사이에 발생합니다. 이때는 하루의 스트레스 후에 코르티솔 수치가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동시에 알도스테론 호르몬이 최고 활동 수준에 도달합니다. 알도스테론은 여러분 몸의 모든 세포에 있는 나트륨 칼륨 펌프를 여는 열쇠입니다. 이 열쇠가 적절한 순간에 돌아가지 않으면 칼륨은 그냥 소화기관을 통과해서 소변으로 배출되고 완전히 낭비됩니다. 저는 경기도 농촌 지역의 농부들이 칼륨이 심각하게 부족한 도시 주민들과 같은 식단을 먹었는데도 완벽한 칼륨 수치를 가지고 있는 이유를 조사하면서 이 획기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차이점이 무엇이었을까요? 농부들은 밭일이 끝난 후
해질녘의 채소가 풍부한 주식을 먹었습니다. 도시 사람들은 편할 때 보통 점심시간인 정오에 먹었습니다. 같은 음식인데 흡수율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타이밍 방법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 2시 이전에 칼륨 보충제를 먹거나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흡수율은 대략 시우 20%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아직 활동적인 남모드에 있어서 미네랄 저장보다 에너지 생산을 우선시합니다. 세포의 문은 거의 열려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에 정확히 같은 양을 섭취하면 흡수율이 70, 80, 심지어 90%까지 올라갑니다. 저는 임상실험실 검사에서 이것을 수백 번 측정했습니다. 차이는 작지 않습니다. 엄청납니다. 노력을 낭비하는 것과 실제로 몸을 치유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내일부터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칼륨 공급원이 무엇이든, 보충제든, 시금치, 고구마, 콩 같은 음식이든 이 황금 시간대에 섭취해야 합니다. 휴대폰에 오후 5시 30분 알람을 맞추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세포 먹이 시간입니다. 이때가 여러분의 몸이 생물학적으로 미네랄을 받아들이고 저장하도록 프로그램된 시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칼륨과 함께 소량의 천연지방을 먹어야 합니다. 참기름 1스푼, 견과류 1줌, 또는 기름진 생선 1조각이면 됩니다. 왜일까요? 세포 수용체가 더 오래 열려 있으려면 지방산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방은 흡수 시간을 1시간 더 연장해서 몸이 칼륨을 세포 안으로 끌어들일 최대 시간을 제공합니다. 저에게 환자 한 분이 있었습니다. 강남에 사는 68세 박 여사님인데 9년 동안 끔찍한 야간다리 경련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식사와 함께 칼륨 알약을 먹었는데 정확히 병에 적힌 지시대로였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아침에 먹는 것을 즉시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대신 오후 6시에 저녁 식사와 함께 먹으라고 했습니다. 저녁 식사에는 고등어 작은 조각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1일 만에 그녀의 경련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단순히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거스르지 않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귀에 깊게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몸이 칼륨 흡수 기계가 되는 정확한 4시간 시간대를 밝히겠습니다. 이것은 제약회사들이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정보입니다. 완전히 무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타이밍을 설명하기 전에 왜 이 시간대가 존재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정확한 내부 시계로 작동합니다. 몸의 모든 세포는 24시간마다 반복되는 리듬을 따릅니다. 오후 4시에서 8시 사이에 소화기관과 세포 내부에서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루 종일 높아서 여러분을 깨어있게 하고 미네랄 흡수를 막던 코르티솔 수치가 마침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정확히 같은 시간에 알도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신장과 세포벽에서 최고 활동 수준에 도달합니다. 알도스테론은 여러분 몸의 칼륨 조절자입니다. 알도스테론이 최고조일 때 장벽의 이온 채널이 더 넓게 열립니다. 이 채널들은 칼륨이 소화관에서 혈류로 직접 통과할 수 있게 하는 문과 같습니다. 이 4시간 동안 이 문들은 아침보다 10배 더 열려 있습니다. 10배입니다. 이것은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그대로 통과하는 보충제에 돈을 낭비하는 것과 실제로 세포 건강을 재건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강남에 사는 68세 박 여사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심한 다리 경련으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식사와 함께 칼륨 보충제를 먹고 있었는데 병에 적힌 지시대로였습니다. 6개월 동안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다리는 여전히 굳어졌습니다. 매일 밤 새벽 2시의 통증으로 잠에서 깨어나게 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단 한 가지 간단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 영양제를 언제 드시나요? 그녀는 아침 7시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저녁 6시, 저녁 식사 직전으로 바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같은 영양제, 같은 용량, 같은 식단이었습니다. 3주 후 밤에 쥐가 나는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전화를 걸어 2년 만에 처음으로 밤새 푹 잤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물학입니다. 우리 몸은 저녁에 미네랄을 흡수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인간은 사냥이 끝난 하루의 마지막에 가장 많은 양의 식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아침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음식이 있을 때 먹었는데 그것은 보통 늦은 오후나 저녁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유전자 코드는 여전히 이 패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녁 시간대에 대해 알고 있을 때조차도 말이죠. 그들은 칼륨을 빈속에 먹으면 더 빨리 흡수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칼륨은 장벽을 효율적으로 통과하기 위해 소량의 건강한 지방이 필요합니다. 빈속에 먹으면 칼륨이 소화기관을 너무 빨리 통과해서 대부분이 3시간 안에 변기로 빠져나갑니다. 올바른 방법은 이렇습니다. 오후 5시 30분에서 6시 30분 사이에 최소한 한 스푼의 건강한 지방이 포함된 소량의 식사를 하세요. 아보카도 반개, 견과류 한 줌, 또는 구운 고등어 한 토막이 될 수 있습니다. 소화기관이 활성화될 때까지 20분을 기다리세요. 그런 다음 미지근한 물 한 컵과 함께 칼륨 영양제를 드세요. 찬물이 아닙니다. 찬물은 소화 혈관을 수축시켜 흡수를 늦춥니다. 미지근한 물은 모든 것을 원활하게 유지합니다. 90분 안에 그 칼륨은 여러분이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으로 혈류에 순환됩니다. 밤 10시나 11시에 잠들 때쯤이면 근육세포가 완전히 포화됩니다. 이것이 박씨의 밤 경련이 사라진 이유입니다. 그녀의 근육이 마침내 수면 중에 제대로 이완하는 데 필요한 칼륨 비축량을 갖게 된 것입니다. 부산의 73세 이 씨는 2가지 약을 복용하고 있었는데도 위험할 정도로 높은 혈압인 백경 65, 100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칼륨 복용 시간을 아침에서 저녁 6시로 바꿨습니다. 5주 만에 그의 혈압은 135, 8월 5로 떨어졌습니다. 부산대학교 병원의 심장 전문의가 약 중 하나를 줄였습니다. 심장 전문의가 무엇을 바꿨냐고 물었습니다. 이 씨는 영양제 한 가지를 먹는 시간만 바꿨다고 말했습니다. 의사는 그렇게 간단할 수 없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몸을 거스르지 않고 함께 작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저는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즉시 행동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칼륨의 정확한 형태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칼륨이 똑같이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잘못된 종류의 돈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18년간 연구한 결과 저는 한국에서 구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칼륨 영양제를 테스트했습니다. 생체 이용률의 차이는 충격적입니다.
어떤 형태는 4% 미만의 흡수율을 보입니다. 다른 것들은 올바르게 복용하면 85%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시장에는 이분까지 주요 형태의 칼륨이 있습니다. 염화칼륨, 구연산칼륨, 글루콘산칼륨, 아스파르트산칼륨, 중탄산칼륨, 인산칼륨, 그리고 천연식품 공급원에 결합된 칼륨입니다. 각각은 소화기관에서 완전히 다르게 작동합니다. 한국 약국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형태는 염화칼륨입니다. 저렴합니다.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리고 60세 이상의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거의 쓸모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염화칼륨은 제대로 분해되려면 강한 위산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위산 생성이 45.60% 감소합니다. 염화칼륨은 그냥 통과해 버립니다. 여러분은 말 그대로 돈을 변기에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지난해 강남의 68세 박 씨가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녀는 6개월 동안 염화칼륨 정제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근육 경련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혈압도 여전히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제가 그녀의 혈청 칼륨 수치를 검사했을 때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화가 났습니다. 자신의 몸이 고장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괜찮았습니다. 영양제 형태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흔한 형태는 구연산 칼륨입니다. 이것은 훨씬 좋습니다. 구연산 칼륨은 강한 위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장에서 쉽게 녹습니다. 노년층의 흡수율은 염화칼륨보다 약 3배 높습니다. 이것이 제가 정상적인 신장 기능을 가진 대부분의 환자들에게 추천하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여기 중요한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구연산 칼륨조차도 한 가지 큰 약점이 있습니다. 마그네슘 수치가 적절할 때만 가장 잘 작동합니다. 칼륨과 마그네슘은 춤 파트너와 같습니다. 그들은 함께 세포 안팎으로 이동합니다. 60세 이상 한국인의 80%가 그렇듯이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가장 좋은 구연산 칼륨조차도 제대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황금 시간대가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제가 앞서 언급한 4시간 창 동안 알도스테론이 자연스럽게 정점에 달할 때 세포는 칼륨과 마그네슘을 동시에 안으로 끌어당기는 특정 통로를 엽니다. 이때가 구연산 칼륨이 하루 중 다른 어떤 시간보다 10배 더 효과적인 때입니다.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적의 시간대가 저녁 4시에서 8시 사이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이 정확히 5시 30분에 구연산 칼륨을 드셔야 합니다. 5시가 아니고 6시가 아닙니다. 5시 30분입니다. 왜일까요? 구연산 칼륨이 장에서 분해되어 혈류에서 최고 농도에 도달하는데 약 90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 타이밍은 세포 통로가 가장 넓게 열려 있을 때 최대한의 칼륨이 도달하도록 보장합니다. 용량도 매우 중요합니다. 한 번에 300mg 이상 복용하지 마세요. 장은 시간당 약 300원투 400mg의 칼륨만 처리할 수 있으며 어떤 형태를 사용하든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이 복용하는 것은 낭비이자 위험합니다. 더 많은 칼륨이 필요하다면 복용량을 나누십시오. 오후 5시 30분에 300mg을 복용하고 2시간 후에 또 다른 300mg을 복용하십시오. 이제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칼륨 시트레이트는 반드시 소량의 건강한 지방과 함께 복용해야 합니다. 견과류 한 줌, 아보카도 몇 조각, 올리브 오일 한 스푼. 지방은 소화를 적절히 늦춰서
소장에서의 흡수를 최대화합니다. 지방 없이는 칼륨이 체내를 너무 빨리 통과합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절대로 취침 직전 공복에 칼륨 보충제를 복용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극히 위험합니다. 농축된 칼륨은 식도와 위점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항상 음식과 함께 최적의 시간대에 제가 설명한 대로 정확히 복용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이 체내에 넣는 칼륨의 정확한 형태에 대해 매우 중요한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완전히 낭비하고 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지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제 말을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모든 칼륨이 동등하게 만들어진 것은 아니며 이것을 잘못 선택하면 보충제 병을 쓰레기통에 직접 던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이나 부산의 약국에 들어가면 칼륨 보충제가 줄지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싼 것, 비싼 것, 화려한 포장의 것들. 하지만 그들이 절대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판매되는 칼륨 보충제의 약 70%가 노화된 소화계가 효율적으로 분해할 수 없는 형태입니다. 여러분의 위산이 약해졌습니다. 장 흡수 능력이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은 60세 이후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가장 흔히 찾을 수 있는 형태는 염화칼륨입니다. 제조 비용이 저렴해서 회사들이 좋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몸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 병원에서 65세 이상 환자들의 흡수율을 검사했는데 염화칼륨은 우리가 논의한 황금 시간대 동안 실제 세포 흡수율이 하지부 18%에 불과했습니다. 1%입니다. 이것은 500mg 정제를 복용하면 세포가 60mg만 받는다는 뜻입니다. 나머지는 완전히 낭비되어 체내를 통과하거나 더 나쁜 경우 소화관에 남아 위 불편함과 메스꺼움을 유발합니다. 2년 전에 제가 치료한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 사는 73세 박 씨. 그는 매일 밤 심한 다리 경련으로 고통받으며 지쳐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고통으로 깨어나 종아리 근육을 움켜쥐지 않고는 2시간 이상 잘 수 없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가 침대에서 떨어져 엉덩이뼈가 부러질까봐 두려워했습니다. 박 씨는 8개월 동안 칼륨 보충제를 종교적으로 복용해왔다고 말했습니다. 8개월입니다. 그는 제게 병을 보여줬습니다. 염화칼륨. 매일 저녁 500mg. 그는 타이밍과 관련하여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했고 개인 시간대에 복용했지만 잘못된 형태를 선택했습니다. 혈액검사로 확인됐습니다. 수개월간의 보충제 복용에도 불구하고 그의 세포칼륨은 여전히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저는 즉시 그를 시트르산 칼륨으로 바꿨습니다. 11일 만에 그의 야간 경련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5주 만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이제 밤새 잠을 잡니다. 그의 아내는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제 병원에 전화했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형태를 선택하는 힘입니다. 시트르산 칼륨은 노인들의 흡수에 있어서 표준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그것을 인식합니다. 세포가 환영합니다. 시트르산 성분은 실제로 체계를 약간 알칼리화하여 세포막을 통한 미네랄 수송을 더욱 개선합니다. 이 오디오북 전체에서 한 가지만 기억할 수 있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시트르산 칼륨. 염화물이 아닙니다. 글루콘산염이 아닙니다. 시트르산염입니다. 복용량도 매우 중요합니다. 종합 비타민의 소량을 믿지 마십시오. 보통 규제 때문에 99mg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치료적 양에 근접하지도 않습니다. 최적의 시간대에 복용하는 300도움나 500mg의 원소 시트르산 칼륨이 필요합니다. 라벨을 주의 깊게 확인하십시오.
원소 칼륨 다음에 밀리그램 양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일부 부정직한 제조업체는 시트르산 부분을 포함한 화합물의 총중량을 표시하여 실제보다 더 많은 칼륨을 섭취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사람이 놓치는 중요한 세부사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시트르산 칼륨을 소량의 음식과 함께 복용하십시오. 완전히 공복에 복용하지 마십시오. 몇 입만 먹으면 됩니다. 바나나 반 개나 견과류 한 줌 정도. 이것은 소화불량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흡수를 최대화할 수 있을 만큼만 위를 통한 이동 시간을 늦춥니다. 이것이 돈을 낭비하는 것과 실제로 세포 건강을 변화시키는 것 사이의 차이를 만드는 비밀입니다. 이제 내일 아침부터 칼륨 흡수를 최대화하기 위한 정확한 단계별 프로토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18년 동안 서울에서 3,000명 이상의 환자들에게 성공적으로 사용한 방법과 동일합니다. 첫째, 개인의 황금 시간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시간대는 오후 4시에서 화갑시 사이에 열립니다. 이것은 하루에 스트레스 후 코르티솔 수치가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알도스테론 활동이 최고조에 달하는 때입니다. 이 귀중한 4시간 동안 세포 이온 채널이 활짝 열립니다. 정확한 시간대를 찾으려면 저녁에 처음으로 피곤함의 물결을 느끼는 때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탈진이 아니라 하루가 저물어 간다는 신호를 몸이 보내는 부드러운 순간. 그 순간이 흡수 시간대의 시작을 나타냅니다. 둘째, 가벼운 식사 후 정확히 90분 후에 칼륨 보충제를 복용하고 절대 공복에 복용하지 마십시오. 식사의 소량 식이지방이 흡수를 극적으로 증가시킬 것입니다. 식사와 함께 호두 4개 또는 아보카도 반 개를 권장합니다. 이것은 소화관에 완벽한 환경을 만듭니다. 셋째, 이것은 매우 중요한데 염화칼륨이 아니라 시트르산 칼륨 또는 글루콘산 칼륨을 복용해야 합니다. 구연산염과 글루콘산염 형태는 황금 시간대에 최대 10배 더 효율적으로 흡수됩니다. 제가 권장하는 복용량은 60세 이상 성인 대부분에게 400mg입니다. 의료 감독 없이 이 양을 초과하지 마십시오. 넷째, 칼륨과 함께 글리신산 마그네슘을 동시에 복용하십시오. 마그네슘은 세포의 문을 더욱 넓게 열어 칼륨이 근육과 신경세포로 쏟아져 들어가도록 합니다. 칼륨 복용량과 함께 200mg의 마그네슘을 섭취하십시오. 이 조합은 절대적으로 필수입니다. 저는 환자들이 몇 달 동안 칼륨만 복용하여 최소한의 결과만 얻다가 마그네슘을 추가한 후 2주 만에 완전한 변화를 경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섯째, 영양제와 함께 정확히 한 컵의 상곤수를 마시십시오. 소화 시스템에 충격을 주고 흡수 통로를 닫는 찬물이 아닙니다. 영양제 코팅을 손상시킬 수 있는 뜨거운 물도 아닙니다. 5분에 걸쳐 천천히 마시는 상곤의 물입니다. 이제 피해야 할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칼륨을 절대 복용하지 마십시오. 많은 의사들이 말하는 것과 모순된다는 것을 알지만 아침은 코르티솔이 가장 높고 흡수 통로가 가장 제한되는 시간입니다. 당신은 돈을 낭비하고 10% 미만의 흡수율만 얻고 있습니다. 또한 커피, 차 또는 알코올과 함께 칼륨을 복용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음료는 최대 3시간 동안 미네랄 흡수를 적극적으로 차단합니다. 강남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멈추지 않고 한층의 계단을 오르기조차 거의 할 수 없는 상태로 제 클리닉에 오셨습니다. 심한 근육 약화, 지속적인 피로, 고혈압과 저혈압 사이를 불규칙하게 오가는 혈압. 그녀는 2년 동안 매일 아침 칼륨 보충제를 복용했지만 개선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방금 설명한 저녁 프로토콜로 전환했습니다.
3주 만에 그녀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근육 경련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에너지가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아무 어려움 없이 매일 저녁 수킬로미터를 걷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당신의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에 맞서는 대신 함께 작용하는 것입니다. 내일 저녁부터 이 프로토콜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가 아니라 현재 영양제를 다 먹을 때가 아니라 내일입니다. 황금 시간대에 맞춰 휴대폰에 알람을 설정하십시오. 영양제를 미리 준비하십시오. 제가 방금 드린 단계들을 적어 두십시오. 당신의 몸은 지금 칼륨을 간절히 원하고 있지만 잘못된 시간에 제공하는 것을 흡수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즉시 이것을 고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아래 댓글에 저는 황금 시간대에 칼륨을 복용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십시오. 이것은 자신과 가족에 대한 당신의 약속입니다. 50세 이상의 모든 지인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십시오. 당신은 누군가를 치명적인 건강 위기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한국과 그 너머의 모든 가정에 전달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약함은 오늘 끝납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오늘 돌아옵니다. 지금 행동하십시오.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부터 칼륨 영양제를 몇 시에 복용할 것이며 어떤 증상을 가장 먼저 개선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이러한 인생을 바꾸는 영양 비밀을 계속 배우기 위해 구독하시고 피로나 근육 경련으로 고생하는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들은 최 박사의 타이밍 프로토콜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